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뒤쪽에 소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읽어보시면 된다 그랬죠. 많이 나오는 내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자, 국가는 보십시오. 소방산업. 근데 이 소방산업을 뭐라고 얘기한대요? 소방에서 쓰는 기계기구를 제조, 연구, 개발, 판매 이런 산업들을 얘기한대요. 그죠? 얘네들에 대한 육성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으로나 또는 재정상으로 뭐를 마련하래요? 지원 시책을 마련하랍니다. 맞습니까? 네, 요 내용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방산업을 위한 육성 진흥 필요 계획 수립, 행정재정상 지원 시책 마련 이런 것들 포인트로 조금 잘 봐주시면 좋고요. 39조의 4 여기는 삭제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39조의 5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러한 방금 얘기했던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는데 누가 한다? 국가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자 얘를 또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뭐라고 얘기한대요? 소방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 돈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부나 일부. 전부도 아니고 일부도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 전부나 일부. 아셨죠? 그래서 예전에 요거를 일부만 넣어서 법적 조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죠? 정확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는 우수소방 제품의 전시 홍보를 위해 무역전 시장을 설치한 자에게 아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를 없다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리고 소방산업 전시의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이거 전부 아닙니다. 국내 홍보 아니고요. 왜냐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짜증나게 이런 것들을 바꿔놓더라고. 보면 소방산업 전시의 기간 중 국외 구매자 초청 경비죠. 이것도 국내.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아셨죠? 자, 다음 39조의 6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러니까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대요. 그죠? 요거 제가 그냥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구기관, 크게만 알고 계십시오. 무슨 연구기관. 그래서 뭐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그죠? 이런 거. 그리고 대학교, 대학, 그리고 기술원. 네, 기술원.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적어 두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국가가 이 사람들이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 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죠.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 소방청장이 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청장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계속 국가 나오다가 여기 청장 하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에 가보면 안전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제가 기출문제 OX부터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및 기출. 여기는 뭐 출제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1번에 가보면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 재정, 지원 시책 마련. 국가는 우수 소방 제품의 전시 홍보를 위해, 그죠? 그럼 여기 갔을 때 무역전 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 가능하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4번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 그죠? 여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 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X.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OX 문제 넣어놨어요. 한 번 더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안전원이죠. 이 안전원 내용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원 설립, 자 누가 한다? 청장이 한다. 청장. 그죠? 법인으로 하고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가 설립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누가 인가하고 설립한다? 청장이 한다. 청장.
됐습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청장이 설립한다. 그리고 법인으로 하고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자, 설립 목적.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설립 목적. 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 및 통보, 교육 훈련, 또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위탁 업무, 그리고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우리는 안전원을 어떻게 한다? 설립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얘를 잘 보시면 이따가 얘도 볼 수 있다. 안전원의 뭐? 업무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40조의 2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마 1회독 때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여기 가보면 안전원의 장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 향상을 위해 매년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청장의 승인을 받는데요. 안전원의 장이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그죠? 그러면 안전원장은 청장에게 이것도 한대요. 교육 결과를 평가 분석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교육 평가 결과를 청장이 요 교육의 계획에 반영을 꼭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원장은 이항의 교육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이것도 주관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뭐를 구성하냐면 교육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갔을 때 이런 거 위원장 1명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됐습니까?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숫자 살짝 바꿔가지고 숫자 살짝 바꿔서. 근데 아직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이 조항은 아직은 나온 적이 없고 기출에 나온 적은 없고. 자, 이게 대부분 나왔죠. 안전원 업무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거 통으로 제가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자, 기술과 안전관리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고 소방 업무, 소방 안전. 그쵸? 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업무, 그죠? 위탁 업무, 국제 협력 업무, 안전에 관한 이런 내용들. 됐나요? 요거 여러분들 이상한 거 생뚱맞은 거 하나 껴놔서 시험 문제에서 업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쵸?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 안전원의 업무는 너무 많이 나왔죠. 시험 문제.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정관 안에는 안전원이 설립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이나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 줘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소방안전원 운영경비, 수익금, 회원회비, 자산운영 수익금 이런 것들로 충당을 하더라. 그죠? 이런 것들로 충당을 하더라.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되고 안전원의 임원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하래요. 감사를 두래요. 그죠? 그래서 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인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회도 여러분들 몇 명이었어요? 9명이었죠. 그냥 같이 조금 연관 지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원 관리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회원 관리라는 게 있는데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 소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라고 좀 크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문제로 나왔을 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보측으로 가기 전에 이 OX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본 및 OX, 기출 OX. 소방기술과 안전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해 안전원을 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소방안전원의 업무에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조사 연구. 안전원의 정관에는 대표자 성명 포함 안 되죠. 회원회비 들어가죠. 그죠? 운영경비. 5번째, 안전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자로 선임된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다. 네, 소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6번,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 추진은 안전원의 업무가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안전원의 업무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전원의 업무 고르는 문제 또는 이제 보기에서 주고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뒤쪽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9에 뭐가 나와요? 이제 보칙이 나오죠. 이 기본법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보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보칙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48조에 감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감독 내용은 제가 넣을까 하다가 뺐습니다.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뭐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해 뭐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뭐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나중에 뭐 대통령령 쪽에 가보면 그 10조 감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제 생각으로는 그 조항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권한의 이임도 마찬가지. 자, 걔 말고 우리 49조의 이해가 보면 뭐가 나온다? 손실보상. 요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손실보상 조항을 잘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보면요. 손실보상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에 가보면 뭐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청장과 시도지사가 같이 나와요, 일단. 아셨죠? 그래서 누가 나온다? 청장 또는 시도지사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사항, 자, 이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뭐를 해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럼 그 심사의결사항이 이런 내용이었죠. 맞습니까? 생활안전활동 조치로 인해서 뭐를 입은 자? 손실을 입은 자.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해 사망부상자, 얘 혼자 사망부상이라 그랬어요. 요거 손실로 바꿔놓을 수 있다. 또는 얘네를 또 사망부상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좀 잘 보시고 강제처분 이항 긴급한 경우 필요한 경우 아니에요. 그죠? 사망, 정차된 차량 제거에 의해 손실을 입어대 또 손실이에요. 다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다. 제외다.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었대. 위험시설 긴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입었대요. 이게 뭐다 여러분들? 심사의결사항, 심사의결사항.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실을 입거나 또는 사망부상을 당한 사람은 심사의결을 맡길 수가 있다. 그럼 그 심사의결에 따라서 정당한 뭐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을 여기 가보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럼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리고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그죠? 그래서 안날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그죠? 심사 의결을 위해 뭐를 구성할 수 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라는 걸 제가 또 구성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름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예요. 보상 심의위원회. 그럼 그쪽에다가 이제 내가 신청을 하면 여기 보시면 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보상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고, 맞죠? 이런 거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청장 등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해 알려줘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뭐를 줘야 돼요? 돈을 줘야겠죠. 그죠?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대통령령에 가보면 요 구성 알고 계셔야죠. 알고 계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 서류를 누구한테 낸다? 항상 청장 등에게 낸다. 근데 서류를 냈을 때 이게 모자라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보완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우리 나왔었다 라는 거 몇 명이고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157 나와 있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임기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청구 금액에 따라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위원이 3명이래요. 청구 금액이 작은 건 뭐 이런 것도 하나 적어둘까요? 이 100만 원 이하면 요게 3명이래. 3명 위원이. 요것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리고 보상위원회 위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공무원. 소방공무원. 또 법조인들 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 그래서 법조인이 누구냐면 판사, 검사, 변호사. 5년. 5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5년. 그리고 또 학교에서 법학이나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5년. 법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5년. 포인트 5년을 포인트로 잘 보시라고요. 아셨죠?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손해사정사, 소방안전이나 의학 분야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간사 1명, 간사 1명 여기다 추가해서 간사 1명 두래요. 간사 1명 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됐습니다. 이거 문제는 되게 어렵지 않았죠, 그죠? 자, 그리고 벌칙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뒤쪽에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벌칙은 제가 뒤에 몰아놨어요. 어디야?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이름 뭐라 그러죠? 우리 부록. 그래. 부록에 넣어놨어요. 갑자기 부록이란 말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게 뭐야가 아니고, 부록이 기억이 안 났어요. 자, 기본 및 기출 문제.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보면, 1번 한번 보시죠.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지금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갔을 때 불법 주차잖아요. 그죠? 요거는 하지 않습니다. X예요. 아셨죠? 요게 답이 여러분들 잘못됐더라고요. X로 고쳐주십시오. 요거 X. 2번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위원회의 심사의결 사항에 이거 안 들어가 있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X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실보상 사유에는. 3번 소방청장 등은 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돈 지급. 2년 한 차례 연임. 그리고 여기가 얼마였어요? 1, 5, 7이었는데 179라고 했네요. 위원 X. 맞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요거 X로 고쳐주세요. 네,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본다고 봤는데 또 오타가 하나가 나왔네요. X로 바꿔주십시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뒤쪽에 어디로 가냐면 시설법으로 갈게요. 시설법. 소방시설법. 시설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설법도 양이 많았잖아요. 이 시설법을 정리를 한번 잘 해보자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시설법이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뭐부터 나와요? 일단 총칙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에 가보면 뭐가 나온다? 우리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시설법.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일단 이런 말이 나와요. 시설 등이란 말이. 설치 관리. 그리고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 관리.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여기는 설치 관리 아니에요. 성능 관리예요. 설치 및 관리가 아니고 성능 관리라고 나와 있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통해서 맞습니까?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얘네들을 규정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 국민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 목적에 대한 내용 같이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조입니다. 2조 정의. 자, 이 정의 내용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시설법 상에. 그럼 뭐가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자세한 건 어디 들어가 있다?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소, 경, 피, 활, 용, 그죠?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랬죠. 소방공무원을 하는데 소방시설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설비의 종류에 뭐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그죠?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는데 건축물 등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자, 여기다가 내가 얘를 설치한다. 소방시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규모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 따진다 그랬죠. 연면적, 바닥 면적 따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층수, 이런 거 따지죠. 그리고 거기가 용도가 뭐냐? 용도라는 건 판매시설이냐, 근생이냐, 운수시설이냐, 맞습니까? 복합건축물이냐, 등등등등. 이런 거 따진다 그랬죠. 그렇죠? 수용인원 당연히 따지죠.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설치 안 해도 되는 소방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따질 게 세 가지라고요. 규모, 용도, 수용인원.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따져서 소방시설을 안에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뭐 스프링클러든, 옥내 소화전이든, 물분무 소화 설비든, 포소화 설비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소방대상물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특정 소방대상물, 특소물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30개. 이제 30개보다 더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통령령에 또 들어가 있죠. 자세한 내용이, 시행령에. 그래서 소방대상물을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소방대상물이 뭐라 그랬어요?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구조물, 그죠?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여러분들 인공구조물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뭐 선박 나와 있었는데 항해 중인 선박은 제외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고, 소방시설 등. 그럼 이 등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들어간다? 소방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비상구, 그죠? 맞습니까? 요게 들어간다.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리고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들어가는데,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이 뭐가 있다? 방화문이나 자동방화 셔터.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즉, 소방시설 등에 포함되는 게 4가지예요. 소방시설, 비상구, 방화문, 자동방화 셔터. 자, 4번째 화재 안전 성능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료, 공간, 설비에 요구되는 안전 성능을 우리가 화재 안전 성능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읽어보시고. 성능 위주 설계, 요건 이따가 뒤에 가보면 대상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죠. 대상 위주. 맞습니까? 요 대상 위주로 정리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특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학적인 방법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 안전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 소방 대상물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공학적 방법, 뭔가 어려워 보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 안전 성능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다. 자,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 화재 안전 기준은 우리가 이제 청장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이제 지정하는 어떻게 보면 법인데, 기준인데 2가지가 나와 있다. 성능 기준이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어요? 기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능 기준은 청장이 정하는 거고요. 얘가 좀 더 큰 거예요, 성능 기준이. 아셨죠? 그래서 그 성능 기준을 보고 자세한 어떤 설치 기준이나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을 어디서 정하냐면 여기서 정해요. 자, 이름이 무슨 기준? 기술 기준. 아셨죠? 그럼 이 기술 기준은 어디서 만드냐면 여기서 만들어요. 들어보신 적 없을 수도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국립소방연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방에 도움이 될 만한 법이나 또는 이제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약간 연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소방용품, 대통령령. 얘는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걸 얘기하죠.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 뒤에서 여러분들 종류 암기하셔야죠. 그죠? 종류를 저하고 같이 암기를 뒤쪽에서 잘 돼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가보면 무창층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다.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 정의니까 한번 그냥 가지고 와서 볼게요. 무창층.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무창층이란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곡 면적 합계가 30분의 1. 그죠? 근데 이거 지상층 중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하층은 무창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곡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계곡부가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된대요. 몇 cm 이상? 50cm 이상. 맞습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 통과 50. 그리고 계곡부 윗부분까지의 높이, 이 높이가 1.2. 이거 이내죠. 이상 아니고. 그리고 여기 나갔을 때 얘는 뭐를 향해 있어야 된다? 빈터. 공터를 향해 있어야 된다. 빈터. 화재식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얘 있으면 안 된다. 설치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포인트 되는 단어들이, 그죠? 그리고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우리가 피난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층에 대한 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무창층은 방금 얘기했던 요 계구부의 합계가 바닥 면적의 몇 분의 몇?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지상층을 얘기한다. 무슨 층이요? 지상층을 얘기한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이제 다음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소방시설의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이제 강조를 몇 번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게 가장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소화설비의 종류에 뭐가 있고 경보설비의 종류에 뭐가 있고 피난구조 설비의 종류에 뭐가 있고 소화용수 설비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는, 그죠? 그래서 소화설비 종류에 뭐가 있다? 소화기구에 소, 간, 자. 맞습니까? 근데 간이 소화용구 종류에는 에어로졸, 투척용, 소공관용, 소화약제, 외것 이런 게 있다 그랬죠? 맞나요? 얘가 소화기구의 종류예요. 이게 소화설비의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래서 소화설비는 이거죠. 물 또는 그 밖에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얘기하는 거고, 자, 자동 소화장치 종류에는 주, 상, 캐, 가, 분, 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종류 정도는. 그죠? 그리고 옥내 들어가고요. 옥내. 그리고 SP 등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SP 등에는 SP, 간스, 조스 이런 애들 들어간다 그랬고, 물분무 등에는요. 물미포이, 할할, 분광고. 그쵸? 다 소화설비입니다. 그리고 옥외 들어가 있었죠. 옥외. 맞나요? 이게 무슨 설비? 소화설비. 불을 끄는 소화설비.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라고 나와 있어요. 삐오삐오 알려주는 거. 그럼 단독 경보, 단경, 비경. 그죠? 근데 비경에는 벨과 사이렌이 있다라 그랬고요. 시경, 자탐, 꽃이죠. 자탐, 비방. 왜 꽃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속보, 통감, 감시, 누경, 가경, 알림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요거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얘 다 뭐다? 경보설비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많이 얘기하죠. 단경, 비경, 시경, 자탐, 비방, 자속, 통감, 누경, 가경, 알림. 맞습니까? 네. 자, 다음 피난구조 설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기구 또는 기구 또는 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피난기구 종류에는 사다리, 구조대, 왕관기, 사조환. 왕관기 안에 간이왕관기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방열, 방화, 공기, 인공, 방방인공. 유도등에 선, 등, 표. 여러분들이 꼭
유도 등 종류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피난구, 통로, 객석, 그리고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들고 다니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화 용수 설비가 나와요. 요거는 상수도, 소화수조, 저수조. 그죠? 상수도, 소화수조, 저수조. 앞에 가보면 소방용수시설 있었죠?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건 기본법에 나오는 거고. 두 개가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하셨죠? 얘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냐면 이 소화용수 설비는 그냥 건축주, 건물주가 관리한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 깊게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아셨습니까? 네, 요거 그냥 다른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른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다음 소화활동 설비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죠. 소화활동 설비. 요거 이제 학개론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법규 쪽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럼 소화활동 설비란 뭐냐?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다. 그죠? 그래서 재연, 연송, 연살, 비콘, 무통, 연방.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이란 것을 갔을 때 얘네들에 대한 종류를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법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방시설이라는 걸 공부를 하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를 볼 거냐면 특소물의 종류를 볼 거예요. 그죠? 특소물의 종류. 그 특소물의 종류,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한 30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